네. 어머님, 앞서서 윤정훈 선생님께서 다른 수업들이 다 사라져서 저희가 80% 이상 1등급 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정확하게는 1학기 중간고사부터 저희가 매번 80% 이상의 1등급 학생들을 배출하기 때문에 다른 수업들이 다 사라집니다. 네. 그 선후 관계만 약간 정정해 드렸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뭐 유일하게 서울대 전공자입니다. 뭐 무늬만 서울대 아니고요. 이제 선배 학생들한테 커뮤니티를 통해서 다 확인하실 수 있지만 강사의 실력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수업할 때 그 텐션 좀 유지해서 설명회 때도 좀 해라 라고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좀 잘 안 됩니다. 어머님들 앞에서 제가 약간 쫄아요. 그래서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영동고가 1등급 학생이 대략 한 25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통사든 한국사든 매번 시험마다 20명 이상은 꾸준히 1등급을 배출했고요. 이 만점자 같은 경우에도 거의 저희 수업 내에서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매번 시험 거의 1등급 학생 숫자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통사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통사가 교육과정 바뀌면서 1과 2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은 1학기 때 하는 범위고 2는 2학기 때 하는 범위입니다. 근데 제가 브로셔에 써드렸지만 1 같은 경우에는 지리 파트의 비중이 원래는 높습니다. 반면에 2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회의 비중이 높고요. 그러니까 법이나 경제는 다 2학기 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통사 1학기를 진행할 때에는 지리 선생님의 비중이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문항 수도 그렇고 아이들 등급 가르는 킬러 문항들도 대부분 지리 파트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영동고 같은 경우에는 지리 파트 문제도 쉽지 않지만 윤리가 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윤리 선생님께서 다루시는 내용 자체도 다른 학교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들 학습지로 다루시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좀 까다롭게 문제나 선지를 출제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들까지 잘 풀어야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뭐 모든 학교마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거는 중학교 때까지의 사회랑 비교했을 때는 그냥 다른 과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동고가 좀 문과 진학하는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여서 그런지 몰라도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19년에 처음에 영동고 수업 시작했을 때 한 19년, 20년 초창기에는 약간 통상국사나 하는 친구들만 하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한 3년 전쯤부터 시작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졌고 작년부터 1등급 비율이 4%에서 10%로 늘었죠. 근데 4%일 때랑 10%일 때랑 1등급 컷 점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보기 전에 애들한테 4% 1등급일 때랑 별 차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동고 같은 경우에는 중간기말이 25점 만점이고 그 25점을 더해서 50점에 수행 50점 더해서 학기 등급이 나옵니다. 근데 수행평가 이슈는 거의 없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친구면 웬만하면 1등급 받게끔 무리 없이 만점을 주는 학교고요. 그냥 중간기말 잘 보면은 1등급 받을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근데 시험의 난이도는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기말의 편차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독만 하더라도 중간기말이 되게 극단적이에요. 만점자가 60명 있었다가 1명 나오는 시험도 됩니다. 반면에 영동고는 시험마다 1컷도 거의 비슷하고 난이도도 그냥 꾸준하게 높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문제 자체도 되게 공들여서 잘 출제하세요. 그러니까 영동고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대충 냈다 싶은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25개에서 27개 정도 문제가 나오는데 정말 그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나오는 형태의 문항들이 출제가 됩니다. 정말 문제 잘 내시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 수업은 거의 학습지로 진행이 됩니다. 요거는 모든 학교 공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친구들 통사 교과서에 있는 거로는 변별력 못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께서 교과과정 플러스 심화과정의 개념들 정리하셔서 학습지로 진행을 하시고요. 요게 플러스
앞반하고 뒷반이 선생님이 다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A 파트, B 파트로 먼저 나뉘어지게 되고 그 파트마다 앞반 선생님과 뒷반 선생님이 다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A 파트에서 앞반 선생님하고 뒷반 선생님 수업 내용에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앞반이면은 뒷반에서만 한 거는 신경 안 써도 되느냐? 그것까지 다 해놔야 완벽하게 1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많고요. 제가 앞서서 25점 만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컷은 대략 23점 전후로 항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점 만점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92점 정도가 1컷이 되고요. 그게 아이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에 비해서 1컷은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험 보고 나면 항상 아이들한테 성적 확인 문자를 보내는데 매번 이번 시험은 20대 초반, 20점 초반이 1컷 아닐까요? 라는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애들은. 근데 막상 집계 내고 보면은 항상 23점 전후입니다. 한 23.8이 나왔던 적도 있어요. 그 정도면은 거의 96점 가까이 되는 1컷이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에도 23.8이 나올 만한 시험 난이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쉬우면은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에 비해서 1컷이나 2컷은 되게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등수가 중간 기말에 바뀌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1컷을 경계를 해서 전후에 학생들이 엄청 몰려 있다 보니까 중간고사 때 1컷하고 1.5점 이상 차이 나서 저 이제 글렀나 봐요 라고 했었던 친구, 그러니까 100점 만점으로 해서 6점 이상 차이 났던 친구가 기말에 만점 받고 1등급 받았던 적이 되게 많습니다, 작년에. 반면에 중간고사 때 무난하게 1컷 안에 들었다가 여유 있다고 생각했다가 기말에 미끄러져서 안타깝게 2등급 받은 친구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번의 시험이 난이도가 좀 높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대신에 그 얘기는 앞선 시험에서 실수를 해도 다음 시험에서 만회할 기회가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좀 항상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영동고에서 출제된 문제고요. 요건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 되게 공들여서 내신 문제고 도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문제 같지가 않죠. 여기 나와 있는 수치들 아이들이 얼마나 잘 해석하는지 물어보는 문제고요. 이 당시에 2번, 3번이 복수 정답 처리됐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영동고 같은 경우에는 문제 자체도 잘 내시지만 만약에 문항에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복수 정답일 경우에는 바로바로 선생님께서 정답을 수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억지스러운 문제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문제가 이제 윤리 파트에서 다른 학교들은 다루지 않는 내용들 가지고 출제하신 문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루소라는 사회계약론자 관련해서 되게 자세하게 정리를 하셨고, 재작년에는 정약용 선생님 관련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들 어느 학교에서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여기 A 쪽에 들어가는 내용 찾아라 라고 하면은 제일 힘들어 합니다. 2명한테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내용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오전에 말씀을 못 드렸던 게 영동고가 작년에는 시험 범위가 학기 누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학기 기말에 중간고사 범위도 포함해서 기말고사를 봤고요. 2학기 기말에 2학기 중간고사 범위 포함해서 시험 봤습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범위의 문제가 한 5문제 정도씩 기말에 나왔습니다. 한 문제도 놓치면 안 됩니다. 영동고는 문항 개수가 아니라 아이들 맞은 점수 배점 차이로 등급이 갈리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 5문제까지 완벽하게 캐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영동고 시험 잘 보기 위해서는 심화 개념까지 포함해서 핵심 개념들 완벽하게 숙지해야 되고요. 선생님 내용들, 다른 반 내용까지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런 내용까지 학원에서 캐치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문제 유형이 되게 다양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아이들이 킬러 문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윤정은 쌤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이 매주 보는 테스트, 평상시에는 10문제로 보고 4회차랑 6회차 때에는 학교 문항수에 맞춰서 모의고사 형태로 치러집니다.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아이들 평균이 한 6점대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점 만점으로 60점대 정도 나옵니다.
저희 수업이 100명이 넘어가는 수업이어도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 위주로만 많기 때문에 그 잘하는 친구들 안에서도 6점대가 나오게끔 문항을 출제하고요. 욕심이 있는 친구들은 이 문제도 더 어렵게 내달라고 따로 요청하는 친구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하는 친구도 많고 잘하는 친구도 많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그리고 아이들도 친구들도 왔는데요. 열심히 해야 진짜 1등급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문희만 서울대가 아니고요. 아이들이 그 수업에서의 개념 정리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출제가 예상되는 문항의 퀄리티나 난이도 이상으로 매주 연습을 해야 실제로 더 긴장되는 학교 시험에서 실수하지 않고 잘 볼 수 있습니다. 한 문제만 실수해도 등급 확 날라갑니다. 워낙에 잘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 것만큼 저도 그 노력에 따른 결실 맺게 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